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추석 연휴 6주차 수업 1차 실시간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공지한 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6주차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수업 내용은 우리가 이 3차 시에 걸쳐서 각 차시마다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이 동영상이 아마 3개 정도가 업로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습자분들은 이 수업 내용을 7주차 수업 오시기 전까지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들으시고 수강하신 다음에 오시면은 7주차 이후에 우리가 한 주 있다가 바로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7주차 수업 시간에는 이 중간고사 시험 칠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1차 시간에 나오는 이 POSC 방식이 우리 중간고사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미 온라인 상태에서 먼저 수강을 하신 다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7주차 수업 때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수업에 오시면은 7주차 수업이 훨씬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 수업을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수업 내용 지금 파일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PPT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PPT 파일이면은 글씨도 크게 보일 뿐더러 저희가 음성 녹음을 우리가 PPT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유튜브에 링크를 달아서 그렇게 이제 파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강생들은 이 유튜브 링크 파일로 들어가서 그렇게 수강을 하시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책임성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책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제한된 희소성의 어찌 보면은 이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복지 자원을 가장 적절하게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가면서 정말 최고의 좋은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돈을 잘 써야 되겠죠. 제한된 자원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담당하는 어찌 보면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투입되는 이 재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효과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는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책임성을 갖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이제 어찌 보면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제한된 희소성의 자원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잘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성이 중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미국 사회라고 이제 책임성이 지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POSC 방식이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라고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미국이라는 것은 지워버리고요. 어찌보면 지금 모든 나라에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조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POSC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내용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WHO 그러면은 이 세계보건기구잖아요. 이 말은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일들이 전 세계인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 이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잖아요. 그 WHO의 우리가 약자를 아는 사람은 WHO에서 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WHO의 이 약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즉 그 역할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POSC 방식이라고 하면은 POSC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POSC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지금 바우처 방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 분야가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OSC 방식에 있어서 책임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POSC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밑에 보시면은 바로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내용입니다. POSC는 한마디로 한국말로 하면은 서비스 계약 구매 방식입니다. 이 내용은 또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 제가 들어가 해드린 이 부분입니다. 민간의 계약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 사례만 들어드릴게요. 뭐 사례를 이것저것 하면 자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아동급식 바우처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우리가 사례를 많이 들었잖아요. 취약계층 자녀들이 성장해 있는 아동들이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동급식 바우처 카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20살 성인이 되면은 이 자격은 이제 더 이상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20살이면은 전혀 밥을 먹을 수 없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공부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어찌 보면은 선정이 되면 그 수급비를 생계급여를 받는 거고, 혹시 그게 해당이 안 되면은 뭐 국가로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 사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주껏 자기가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살아남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모두가 나는 힘들다 무조건 생계급여를 달라 해서 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 아동급식 바우처 카드를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전국에 있는 아동급식 바우처 대상자들 모두를 한 명 한 명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무슨 음식을 줘야 되고 개개인마다 어떤 알레르기가 있고 개개인이 좋아하는 음식은 선호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한 명 한 명 다 파악해서 집집마다 도시락을 다 전달해 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서 민간은 우리가 뭐 편의점이나 김밥천국이나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뭐 이런 음식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아동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민간 식당과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맺어요. 이 계약을 맺은 다음 그 민간 기관들이 즉 식당들이 아동들에게 즉 결식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들은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대상자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단 말이겠죠. 그렇게 대상자 선정이 된 이 대상자들이 카드를 갖고 정부가 계약한 민간기관 식당에 가서 서비스를 즉 식사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내지 않아야 하는데 그 돈은 누가 냈냐면 정부가 그 식당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게 카드를 준 다음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이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밥천국밖에 안 되었다고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구도 다르고 뭐 선호하는 음식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정부랑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맺은 다음 이제 이 클라이언트들은 이 카드를 가지고 대상자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이면은 좋아하는 음식 또는 자기한테 맞는 음식, 서비스가 좋은 음식 여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음식을 사면은 등가 교환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을 해야지만 가져올 수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비용을 누가 내냐면 국가가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POSC 방식은 바로 뭐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음식을 구매하거나 이거는 제가 아동 급식 바우처의 사례에 한해서 말씀드리니까 음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서비스 구매 계약 방식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원하는 선호하는 서비스를 받고 나서 받는 거는 어디서 받냐면은 정부가 계약 맺은 그 기관에 가서 그래서 그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그러면 비용이 지불돼야 되는데 그 비용은 정부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POSC 방식.
그래서 아동급식 바우처 형태로 이야기한다면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 정부가 김밥천국과 맥도날드와 맘스터치와 CU 편의점하고 계약을 맺은 다음 정부가 선정해준 클라이언트에게 너는 이렇게 계약 맺은 여기에 가서 서비스 식사를 제공받으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랑 가서 서비스 제공을 받고 오면 돼요. 대신에 비용은 누가 낸다? 정부가 낸다. 이게 POSC 방식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요? 자, 그래서 이 POSC 방식, 자 이거는 자 이제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 보세요. 기관들로 하여금 서비스 결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만 치중한 형태를 놨다. 이게 이제 부작용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처음 우리나라가 제가 특정 상표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처음 이 아동급식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 이 식당이 아이들의 정부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취약계층 자녀들의 아동기 성장기 때 청소년 때까지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그 식당의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이들 입맛에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비스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들이, 즉 식당이 서비스가 얼마만큼 퀄리티 있게 이 음식을 제공했을 때 아이들 얼마만큼 성장을 잘하는지,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여기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디? 그쵸? 아이들이 얼마만큼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심이, 왜? 몇 명이 왔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이익이 남아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당이 그랬다는 건 아니겠지만, 자 보시면은 서비스 결과, 즉 결과는 바로 뭐냐면은 효율성이 되겠죠. 효과성과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났느냐, 여기는 관심 없고 어디에만, 그쵸, 서비스를 얼마만큼 많이 제공했느냐. 왜? 제공했는 횟수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본질이 뒤로 가버리고 형식이 먼저 앞에 와버리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발생하니까 POSC 방식에서 결국 책임성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책임성은 크게 두 가지로 과정 지향적 책임성과 성과 지향적 책임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과정 지향적 책임성은 뭐냐면요. 자, 일단은 이 POSC 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서비스가 민간이 계약을 했는 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그렇게 정부가 돈을 대신 내주는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과정 지향적 책임성의 제일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진짜 이 아동급식 바우처 사례를 통하면은 진짜 이 급식을 받을 애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갔냐 이 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아동급식 바우처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되는 애들까지도 행정 오류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초창기에 그런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지향적 책임성은 바로 뭐냐면은 진짜 받을 사람한테 제대로 서비스가 갔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취약계층 자녀에게 아동급식 바우처 식사 서비스를 받을 만한 애한테 갔는지, 아니면은 굳이 안 줘도 될 애들한테까지 이 서비스가 갔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게 바로 뭐냐면은 과정 지향적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계약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진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되었는지, 자,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전달되었나, 진짜 받을 사람이 받았는지, 또는 계약된 서비스가 전달되었는지, 한 끼에 6,000원 정도의 식사가 제공되는 카드라면은 진짜 6,000원에 상응하는 식사가 제공되었는지. 이 초창기에 비리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남매가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이게 실제 사례거든요. 근데 1인당 6,000원 카드 결제가 된단 말이에요. 3학년, 4학년 남매다 보니까 어리잖아요. 식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원에 상당하는 두 그릇을 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돈가스 6,000원, 뭐 김밥 6,000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식당에서는 쟤들 어리니까 돈가스 6,000원짜리 하나를 반쯤 분리해서 애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그걸 먹으니까 그냥 식사가 되었죠. 근데 결제는 2인분을 결제해버리는 거예요. 각각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남매를 하더라도 카드는 각각 나옵니다. 왜냐면 다 1대1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계약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죠.
애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가스 2개를 다 못 먹을 상황이면은 애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죠. 하나 갖고 갈라 먹어라. 대신에 결제는 6,000만 하든지. 이게 양심적이죠. 아니면은 하나 갖고 갈라 먹고 하나는 포장해 줘야 되죠. 2개를 결제하려면은. 포장해서 갖고 가서 애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먹든지 아니 자기 간식으로 먹든지 그건 애들의 몫이잖아요. 이제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또는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된 방식을 준수하는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음식을 먹고 결제를 하고 뭐 그런 이제 서비스 이제 쉽게 말하면은 돈으로 우리 뭐 이런 말 죄송하지만 카드깡 있잖아요. 뭐 예를 상품권 깡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비리적으로 옛날 감사에서 6,000원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서는 얘들한테 결제를 하고 나서 현금으로 5,000원을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럼 막 식당에서도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그거 갖고 뭘 하냐면 장난감을 사가면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준수되었는지 그리고 서비스의 퀄리티 진짜 애들이 그 밥 먹으러 왔으면은 돈을 내고 먹는 사람과 일반 사람과 똑같은 비주얼과 똑같은 퀄리티가 제공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자 과정 지향적 책임성을 강조 안 하게 되면은 받으면 안 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갈 수도 있고 이미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퀄리티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고 그에 맞는 상응한 효과는 못 얻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 지향적 책임성은 진짜 요 내용 받을 사람이 받았는지 진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전달되었는지 그에 맞는 수준의 음식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다. 이게 뭐냐면 과정 지향적 책임성을 물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과정 지향적 책임성. 자, 그다음 성과 지향적 책임성인데 성과 지향적 책임성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제 말을 그냥 정리하셔가지고 하나로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위에 과정 지향적 책임성과 조금 차이가 나요. 이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이 과정 지향적 책임성은 진짜 받을 사람이 받았는지 진짜 계약된 그 서비스가 전달되었는지 그에 맞는 수준의 음식이 들어갔는지 이런 걸 본다 했잖아요. 근데 성과 지향적 책임성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성과가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은 클라이언트들이 이 음식을 먹고 아동급식 바우처 서비스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원래 이 아동급식 바우처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겠죠. 취약계층 자녀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어찌 보면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 아동급식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후 3년, 5년이 지난 다음 1년, 2년도 뭐 포함될 수 있겠지만 3년, 4년, 5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동급식 바우처 대상자들이 식사를 제공받은 다음 식사를 제공받기 이전과 후, 즉 비포 애프터를 어떻게 합니까? 전과 후를 비교해보고 일반 가정집 자녀들과 성장 발육에 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의 차이와 제공한 후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안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겠죠. 일반 가정집 자녀와 취약계층 자녀들의 이 성장 발육에 이 아동급식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는 성장 발육의 키나 몸무게나 기타 등등의 차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니까 3년 후에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이제 이 일반 가정과 취약계층 자녀들의 이 성장 발육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알아보는 게 성과 지향적 책임성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서비스 종결 시에 종결 시라는 좀 아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클라이언트 즉 대상자들의 상태 변화 클라이언트의 상태 변화를 알아보는 것 이게 성과 지향적 책임성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의 이제 상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전 사후 검사를 해서 비교해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게 성과 지향적 책임성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OSC 방식은 과정 지향적 책임성과 일단 POSC가 뭔지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POSC를 책임성을 강조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사건
과정 지향적 책임성과 성과 지향적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뭐 또 한국인데,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책임성 강조하게 된 배경은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보세요. 최근에 제기된 제가 몇 가지 관련된 기관들을 말씀드렸죠. 비민주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금, 우리가 후원금을 받든지 기타 등등 있겠죠. 그리고 후원금 관리를 굉장히 불투명하게, 그래서 감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책임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이건 제가 지금 드리겠는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자, 잘 아시겠지만 국가가 그 일을 공공기관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이제 사회복지 영역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취약계층이 가난한 사람들 몇 명만 도와주면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대상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그걸 다 감당하기는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민간기관을 어떻게 하죠? 공모를 통해서 민간기관을 선정해서 민간기관들이 그 서비스를 주게끔, 대신에 정부는 예산을 내려주고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점검하면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서비스가 많이 민영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성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돈 앞에 장사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자, 서비스들 간의 중복, 이 사업들 간의 계속 중복되어 버리면은 결국에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도 초래하니까 결국에는 비효율적이 나타나게 되면은 비효과성도 같이 따라서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성을 강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사회복지 사업 개정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은, 시설들은 3년에 1회는 결국 뭐냐면은 보건복지부 품질평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을 쓰고 있는 많은 기관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받게 돼 있죠. 흔히 감사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민간 이제 기관들은 정부 예산을 쓰는 기관들을 보시면 돼요. 지역아동센터도 포함되겠고,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바우처 제공기관들이나 기타 모든 기관들 다 포함입니다. 여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과 3년에 한 번씩 품질평가를 받는데, 이 품질평가에서 등급이 낮게 되면은 2년에 한 번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A 등급부터 F 등급까지 있어요. A, B, C, D, F가 나오는데, 근데 A, B, C 등급은 괜찮아요. A 등급은 우리가 보통 어느 기관들 가면 A 등급 받았다면은 현수막도 달고 A 등급 이렇게 선정감사에 문 앞에 현판도 막 달잖아요. 그게 A 등급이고, B 등급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관들이고, C 등급은 이제 조금 주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D 등급은 말 그대로 경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 D 등급은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누적돼 버리면은 기관 폐쇄, 이건 F 등급. 이렇게 생각. 여러분 성적 받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서 대부분의 평가는 이렇게 감독기관이나 검사 조직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보건복지부와 관련 구청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감사하러 오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이 오거든요. 근데 한 달이 건너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사를 하냐면은 관할 구청 공무원들도, 그래서 이 바우처 담당 쪽은 다른 기관들도 다른 담당은 제가 정확하게 비슷할 거야 아마. 1년에 한 번씩 공무원이 그래서 교체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과 이 딜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보건복지부 감사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대구광역시면 대구광역시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대구광역시 안에 관련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실 이 사회복지 분야가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보건복지 관련 분야 이 전문가들도 대구광역시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한 달이 건너면 알기 때문에 서로 봐주고 이런 경우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온다거나 대전에서 온다거나 부산에서 온다거나, 또 광주는 대구에서 간다거나 부산에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서울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책임성 강조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시고요.
이 책임성이 이제 유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책임성, 아까 전에 오늘 제가 지금 25분 1차시 시간에서 했던 내용은 이제 POSC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POSC가 일단 뭘 의미하는지. POSC는 서비스 계약 구매 방식이라고 했죠. 서비스를 정부가 민간이랑 계약을 맺은 다음에 정부가 선정한 클라이언트가 그 민간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신 돈은 정부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서비스 계약 구매 방식. 과정 지향점과 성과적 지향적 책임성이 있다는 거. 그 두 개만 잘 이해하시면은 전체 수업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성 유형인데, 요거는 제가 2차시 수업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